내가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해야겠어? 마트 바닥에 서연의 머리채가 거칠게 잡혀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쉽게 쉽게 가자고.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자존심도 없나 봐? 내가 이렇게 꼭 같이 찾아와야 해? 이혼하자고 저렇게 비는데 그냥 좀 보내줘. 남편 도연의 옆에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죠.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전업주부로 보였던 서연.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도연이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서연이 밝게 말했죠.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됐어.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무슨 일 있어요? 도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더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너랑 살고 싶지 않아. 서연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도연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던졌죠. 이혼 서류였습니다.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 좋잖아. 깔끔하게 가자.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었죠. 신혼 초에도 다정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속삭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도연 씨, 우리 무슨 문제 있어요? 얘기해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문제? 그냥 지겹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 냉담한 말투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간 좀 가져요.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도연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 빨리 결정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도대체 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코를 골고 있었죠.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연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던 도연.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말하던 도연. 결혼식 날 눈물 흘리며 사랑한다고 말하던 도연. 그 사람이 어디로 간 걸까요? 서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차려줬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나 회사 가.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죠. 이혼?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짜증을 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생각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서연은 핸드폰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죠. 도연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정말 내 결혼 생활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회사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는 달랐죠. 야, 너희 집은 맞벌이지?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내가 혼자 벌어. 와, 요즘 세상에 힘들겠다.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죠. 뭐 집에서 쉬기만 하니까.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부럽네, 그래도. 우리는 둘 다 일하는데도 빠듯한데. 도연은 은근슬쩍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아유, 맞벌이 하는 사람들 부럽긴 해요. 우리 집은 내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 형수님 편하시겠어요. 그러게요. 도연은 이런 대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진다는 느낌. 그게 좋았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 서연이 매일 무엇을 하는지. 집에 혼자 남은 서연은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죠. 향한 곳은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서관 2층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앉는 자리였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도 띄워놨죠. 서연은 집중했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고 투자 서적을 펼쳤습니다. 메모장에 빼곡히 글씨를 적어나갔죠. 이게 서연의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작한 투자 공부, 결혼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 신중하게 고른 부동산 청약, 하나하나 쌓아 올렸죠. 남편 도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서연이 매일 도서관에 가는 줄도, 투자 공부를 하는 줄도, 자산을 불리고 있는 줄도. 서연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민지였죠. 서연과 비슷한 나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언니. 요즘 공부할 게 많아서요. 대단해요, 정말. 저는 회사 다니느라 시간도 없는데. 민지는 서연의 노트를 힐끗 봤습니다. 와, 이거 전문가 수준인데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초보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민지는 진심으로 감탄했죠.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노트북 화면 한쪽에는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습니다. 총 자산 8억 원, 주식, 부동산, 예금, 하나하나 신중하게 관리한 결과였습니다. 서연은 이 돈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자산이었고 결혼 후에도 본인 명의로만 관리했죠. 나중에 말해야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태도를 보면서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라고 할까? 도연은 서연을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연의 회사 회식에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죠. 형수님은 어디 다니세요?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 집에서 살림만 해요. 아, 그러시구나. 동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그걸 느꼈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 그렇게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이해 못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죠. 도연은 회사에서 자주 불평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애들은 다 맞벌이 하던데 내가 혼자 벌어서 힘들어 죽겠어. 동료들은 맞장구 쳤습니다. 형은 고생이 많으시네요. 형수님한테 일 좀 하시라고 하시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한가 봐. 서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언젠가 알게 되겠지.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그날이 오면 도연은 후회할 겁니다. 서연은 도서관에서 오후 5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퇴근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내면은 달랐죠.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언제 필요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죠. 도연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는 그저 겉모습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곧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서연은 저녁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남편과의 관계가 나아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끝에는 마트에서의 그 끔찍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죠. 집에 들어와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돌렸습니다. 마치 서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서연은 지쳐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서연에게 압박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내일이 도연 씨 생일이네. 결혼 후 함께 보낸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성대하게 축하했죠.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도연은 좋아했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생일을 축하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죠. 그냥 넘어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일지 모르잖아. 서연은 평소 남편의 화내는 성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욱하면 주변 시선도 신경 쓰지 못하는 기질.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죠. 생일상이라도 차리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아직 자고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마트 가야겠다.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죠.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죠.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카트를 끌며 장을 봤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 소고기, 새우, 신선한 채소들 하나하나 담았죠. 미역국도 끓여야지 케이크도 사야 하고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정성껏 차려주자.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케이크가 생각났죠. 아, 케이크를 깜빡했네.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이커리 코너로 향했죠. 작은 케이크를 하나 골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케이크였습니다. 서연은 그걸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이게 마지막이 될까?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죠. 하지만 그보다 빨랐습니다. 머리채가 확 잡혔습니다. 으악! 서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죠. 쿵!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시야가 흐려졌죠. 그리고 다음 순간 서연은 차가운 마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누가 저러는 거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제대로 듣지 못했죠.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어렵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손, 그 손의 주인, 남편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분노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도연이 여기 있는지,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도연의 옆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서연은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죠. 저 사람이 모든 게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차갑게 변한 태도, 집에 들어오지 않던 밤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이렇게 이럴 수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죠.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죠. 왜 이러는 거야? 생일상을 준비하러 나왔던 아침, 마지막 노력을 하려던 그 마음,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처럼 서연의 마음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거칠게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일어나. 서연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죠. 오늘 내 생일인데 오늘 같은 날도 내가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해야겠어?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생일상을 준비하려고 마트에 왔는데 남편은 이혼을 강요하러 온 겁니다.
게다가 내연녀까지 데리고 빨간 원피스의 여자 세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진짜 저런 게 아내래.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서연을 벌레 보듯 하는 시선이었죠. 서연은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영은 도연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습니다. 당당했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요. 우리 저녁 예약했잖아요. 세영이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다시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기서 이혼 도장만 찍으면 끝날 일을.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일 저녁 예약? 자신이 준비한 생일상이 아니라 저 여자와의 저녁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이혼에 동의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거 찍어야겠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죠. 도연은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봐요. 이 여자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이혼하자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마치 서연이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죠. 세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남자가 싫다는데 왜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둘의 말에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렸죠. 아니, 그래도 저렇게까지. 폭력은 아니잖아.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게 내 인생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았죠.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서연은 도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연민도 없었죠. 그저 짜증과 혐오만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래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내가 쓸모없으니까.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그런 여자랑 살 이유가 없지. 서연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쓸모없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시간들, 8억 원을 만들어낸 노력들, 그 모든 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도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 세영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빠, 진짜 늦겠어요. 도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더 심하게 만들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도연은 세영의 손을 잡고 돌아섰죠. 둘은 유유히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주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죠.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했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를 봤죠. 상자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죠.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축하할 생일도 없었습니다. 지킬 결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마트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을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사랑, 신뢰, 희망,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환상, 다 사라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정,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서연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텅 빈 집이었습니다. 도연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세연과 함께 생일 저녁을 먹으러 갔겠죠.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죠. 오히려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었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투자 내역을 정리하다가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죠. 노트북은 켜진 채로 놔뒀습니다. 화면에는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리할 게 많겠네.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죠. 지난 몇 년간의 투자 공부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서연은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투자 계좌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모두 본인 명의였습니다. 결혼 전 자산이었고 결혼 후에도 철저히 분리 관리했죠. 다행이야.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했죠. 총 8억 1천만 원. 스스로 일궈낸 자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노트에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카드 해지, 공동 계좌 분리, 자동이체 중단,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습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이혼 준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죠.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공동 계좌 해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명의 카드도 정리할게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서명했죠.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은 반으로 나눴습니다. 자신의 몫만 가져갔습니다. 단 한 푼도 더 가져가지 않았죠. 정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 카드 전부 정지해 주세요. 본인 명의 카드만 남겨주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죠. 통신사에도 전화했습니다. 부부 할인 해지하고 싶어요. 개인 요금제로 변경해 주세요. 하나하나 끊어나갔습니다. 도연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보험도 정리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피보험자 분리, 철저했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짐을 따로 모았습니다. 언제든 나갈 준비였죠.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겁니다. 며칠 만이었죠. 도연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힐끗 봤습니다. 이혼 얘기 계속하자.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혼하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동의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끝이구나. 도연은 속으로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이제 세영과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귀찮은 아내와도 헤어질 수 있었죠. 그래, 잘 생각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빨리 서류 처리하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러 간 겁니다.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도연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는 것을, 카드도 계좌도 보험도 모두 분리됐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에게는 8억 원이 넘는 자산이 있다는 것을. 도연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자신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며칠 후, 도연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였죠. 서연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죠. 마트에서의 폭행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누군가가 찍어서 온라인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저장해뒀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었죠. 내연녀 세영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도연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둘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알아냈죠. 서연은 철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도연이 집에 있을 때도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도연은 안심했습니다. 역시 순한 여자야. 이혼도 순순히 해주겠지. 착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서연은 도연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회사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였습니다. 거래처 정보가 적혀 있었죠. 서연은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도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거래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이 보였죠. 이 회사 사기 의혹이 있네. 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곧 터지겠구나. 도연의 회사 생활도 순탄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모든 게 도연 스스로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도연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 같았죠. 곧 모든 게 무너질 것입니다. 도연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일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이제 곧 자유다. 이혼만 하면 세영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야, 봤어? 인터넷에 떠도는 거. 응, 완전 난리 났더라.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게 자기 일이라는 걸. 점심시간 직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잠깐 올라오시겠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무슨 일이지? 인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팀장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팀장이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마트에서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소리를 지르는 장면, 세영이 비웃는 장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난리입니다. 회사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도연 씨, 그리고 세영 씨.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게, 누군가 찍어서 올린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조회수가 수십만이었죠.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대부분 도연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남자 회사 어디야? 같은 회사 사람이랑 바람 피우고 아내 폭행? 회사에서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도연 씨와 세영 씨 모두요. 도연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팀장님, 이건 오해든 아니든 회사 이미지의 타격입니다. 일단 대기 발령입니다. 징계 결과 나올 때까지. 도연은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 영상을 본 것 같았죠. 세영도 불려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둘은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도연이 담당하던 프로젝트,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 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크게 밀어붙이던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 거래처가 사기 기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기업, 대규모 투자 사기 적발, 피해 기업 속출, 수백억 원대 피해. 도연의 회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죠.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도연에게 돌아왔습니다. 도연 씨가 거래처 실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계약 전에 검증했어야죠. 이거 완전히 프로젝트 망한 건데요? 회의실에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진행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도연 씨 징계위원회 결과 나왔습니다. 내연관계 및 폭행 영상건으로 감봉 3개월, 프로젝트 실패건으로 정직 6개월, 사실상 퇴출이었습니다. 정직 6개월이면 회사에서 잦은 퇴사 압박이 들어오는 기간이었죠. 도연은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커리어도 명예도 수입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멍하니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세영이었습니다. 오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어.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처지도 막막했으니까요. 미안해, 나도 정신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회사에서 큰일 났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서재 쪽을 봤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죠. 화면이 보였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죠. 총 자산 8억 1천만 원. 주식, 부동산, 예금, 상세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내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자산이에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억 원? 어떻게 언제?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요. 투자 공부 계속했어요. 당신이 집에서 논다고 할 때 전 도서관에 있었어요. 당신이 친구들한테 저 무시할 때 전 자산을 불리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죠.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모든 게 뒤늦게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 자신이 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8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연아, 나 이제 늦었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아내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추락이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죠. 회사에서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도연을 피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망친 사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 그렇게 낙인 찍혔죠. 도연은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박스에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형, 수고하셨습니다. 후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회사를 나섰습니다. 경비실을 지나며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비원의 인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연은 박스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물건을 실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 다 그만뒀는데 오빠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책임? 나도 이 꼴인데?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화낼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만든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에는 서연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8억 원. 계속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 그 아내가 8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만약 내가 그걸 알았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세영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트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얘기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표정이 없었죠. 그래서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단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세영이는 다 끝났어. 이제 너밖에 없어. 제발. 서연은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죠. 한 번만이요? 응, 한 번만. 마트에서 내 머리채를 잡을 때는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한 번이 아니었나요? 내 연녀를 데리고 와서 비웃을 때는요? 집에서 논다고 무시할 때는요? 친구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릴 때는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는 말들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죠.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도연이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회사를 잘렸다고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해고 소식을 듣고 울면서 전화했죠. 시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급히 달려온 겁니다. 서연아, 제발.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실수 한 번 했나 보다. 한 번만 봐줘라. 응? 우리 도연이가 앞으로 잘할게. 제발 한 번만.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도연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연이가 이제 와서 우리 도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트에서 제 머리채를 잡을 때는요? 그때 어머님은 어디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제 부모님께서 이 모습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죠. 오늘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손,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당신한테 줄 마지막 감정은 연민이 아니라 끝이에요. 서연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아무리 불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영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지쳐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오빠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책임져? 나도 이 꼴인데?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세영은 뒤로 물러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설마 가줘? 이제 보기 싫어.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영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죠. 그렇게 둘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도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회사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내연녀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서연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이제 이 집을 나갈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죠.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울음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도연의 선택이 만든 결말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소송 과정이 이어졌죠.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마트 폭행 영상, 내 연녀와의 관계 증거, 모두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도연은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잘린 후 수입이 끊겼죠. 국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서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폭행 영상은 결정적이었죠.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또한 혼인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따라서 본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해방감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연은 법정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3천만 원. 지금의 그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갚아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법원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며칠 후 도연은 좁은 월세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겨우 얻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죠.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술을 마셨습니다. 서연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같은 말을 반복했죠.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직 활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떨어졌습니다. 마트 폭행 영상 때문이었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 면접관들이 그걸 봤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적합한 인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속된 거절이었습니다. 도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대학생들과 함께 일했죠. 아저씨,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어린 점장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세영은 이미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들렸죠.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후회만 남았죠. 반면 서연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투자했던 부동산이 올라 매도했고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혼자 이렇게 다 이뤄내다니.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도서관에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아니에요. 언니가 노력한 거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제야 언니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더는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넓고 밝은 전망이었죠.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투자 교육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죠. 다음 달부터 온라인 강의 시작할 거예요. 와, 정말요? 저도 들을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과거는 과거로 보냈습니다. 더 이상 도연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죠.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연락이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이고 당당한 목소리였죠. 통화를 마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잘 될 것 같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아무도 서연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깎아내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민지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언니, 저녁 준비됐어요. 지금 갈게요. 서연은 베란다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과거는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반짝이는 미래를 향해. 같은 시각, 도연은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죠. 창문 밖으로는 벽만 보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결과는 남았습니다. 도연은 라면 국물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죠. 그의 인생처럼. 서연은 저녁 식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밝고 따뜻한 대화였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서연의 미래처럼.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서연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서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